테미주 알렉산더 살인사건 1979년 11월 10일 뉴욕주 칼레도니아의 한 외딴 들판에서 총에 맞아 숨진 한 소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도 신원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사람들은 그녀를 칼레도니아 제인도라고 불렀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로체스터에서 남서쪽으로 약 37km 떨어진 지역이었으며 소녀는 그곳에서 두 발의 총을 맞고 비참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그녀가 어디서 온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날씨였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날 밤 폭우가 쏟아졌고 그로 인해 소녀의 몸과 주변에서 발견될 수 있었던 증거가 대부분 씻겨나가 버렸습니다. 신체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할 수도 없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도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녀는 16세에서 19세 사이로 추정되었고 키는 160cm의 몸무게는 약 54kg이었다고 합니다. 몸에는 홀터탑이나 비키니를 입고 생긴 것으로 보이는 선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으며 이는 그녀가 따뜻한 기후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치아 상태를 조사한 결과 그녀는 치과 치료를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몇 개의 대구치에는 심각한 충치가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녀는 빨간색 나일론 안감이 있는 남성용 윈드브레이커 재킷을 입고 있었으며 칼라가 있는 체크무늬 셔츠, 황갈색 코듀로이 바지, 파란색 무릎 양말, 흰색 브라, 갈색 물결무늬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청록색 돌 3개가 달린 은색 목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이 목걸이는 미국 남서부에서 제작된 수공예품과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또한 바지의 벨트 고리에는 뉴욕주 고속도로에서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는 2개의 금속 열쇠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소녀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수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없었고 신분증이나 지갑 같은 개인 소지품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근처 도로에서 먼저 총을 맞은 후 범인이 그녀를 들판으로 끌고 가 등 뒤에서 한 발을 더 쏘며 확인 사살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사망하기 몇 시간 전 리마 인근의 한 식당에서 한 남성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웨이트리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 남자는 키가 175cm 이상으로 보였고 검은색 철사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그녀를 죽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984년 연쇄살인범 헨리 리 루카스가 자신이 이 소녀를 죽였다고 자백했지만 경찰은 그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살인사건에 대해 거짓 자백을 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뉴욕 경찰은 1980년대 여성을 여러 명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와일더가 범인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와일더는 1984년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망하면서 사건의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소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결국 그녀는 미확인 소녀라는 이름으로 뉴욕주 댄스빌에 있는 그린마운트 묘지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칼리로라고 불렀고 그 누구도 그녀가 누군지 모른 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법의학 기술이 발전했고 연구자들은 그녀가 생전에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남부, 애리조나 혹은 멕시코 북부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05년에는 DNA를 추출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고 2010년에는 그녀의 얼굴을 법의학적으로 재구성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한 여성이 실종된 여동생을 찾기 위해 경찰을 찾았습니다. 플로리다주 브룩스빌 출신의 파멜라 다이스는 자신의 이부 여동생 테미주 알렉산더가 1970년대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며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알렉산더는 1963년생으로 가정환경이 불안정한 탓에 10대 시절부터 여러 번 가출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바바라 젠킨스는 처방약에 중독된 상태였고 감정적으로 변덕스러웠으며 알렉산더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 때문에 알렉산더는 종종 집을 떠나 히치하이킹을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다이스는 처음에는 동생이 그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녀의 친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렉산더를 찾으려 했고 결국 다이슨과 연결되었습니다. 다이슨은 경찰이 예전에
어머니에게서 실종 신고를 받았으나 알렉산더가 몇 차례 돌아온 이력이 있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4년 8월 플로리다주 헤르난도 카운티 경찰은 테미조 알렉산더라는 이름으로 공식 실종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 후 법의학 스케치 아티스트 칼 코펠만이 칼레도니아 제인도와 알렉산더의 실종자 사진을 비교한 결과 두 사람이 놀랍도록 닮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경찰과 국가실종착취아동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고 2015년 1월 뉴욕 경찰은 유전자 감식을 통해 칼레도니아 제인도가 테미 조 알렉산더임을 확인했습니다. 무려 35년 만에 그녀의 신원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후 뉴욕주 리보니아 도어티 장례식장에 묻혀있던 그녀의 무덤에는 제인도 대신 테미 조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새겨졌고 2015년 6월 10일 그녀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추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테미조 알렉산더를 죽인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녀와 함께 있던 남성이 누구인지, 왜 뉴욕까지 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곳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경찰은 DNA 분석 기술을 이용해 범인을 추적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확실한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테미조 알렉산더는 살아생전 누구도 자신을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고 결국 길 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35년 동안 그녀는 이름 없는 소녀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적어도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죽인 사람은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하며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자는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 이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테미조 알렉산더를 죽인 자는 누구일까요?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여전히 이 사건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